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생활비 반반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생활비 각출하고 반반해서 결혼할 거면 결혼 왜 하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반박하면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거든요. 글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각자 따로 살면서 연애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반반 생활비 각출도 가사에 기여하는 정도, 가족 행사에 기여하는 정도, 먹는 양, 이런 거 다 정확히 50대 50으로 따져서 세세하게 나눌 거 아니잖아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죠. 실제로 완벽한 반반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남편이 밥을 두 공기 먹고 아내가 한 공기 먹는데도 식비를 반반 낼 건가요? 아내가 청소를 더 많이 하는데 청소 용품비는 반반 낼 건가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만 해도 그래요. 남편이 게임을 좋아해서 컴퓨터를 하루 종일 켜둔다면, 아내가 헤어드라이어를 자주 쓴다면, 에어컨 온도 설정도 서로 다르게 원한다면,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할 건가요? 더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죠. 한 댓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 낳으려고 휴직 썼으나 생활비는 계속 반반 입금하라는 한남도 봄. 멍청이가 아닌 이상 반반하자는 남자랑은 애를 절대 낳으면 안 됨. 정말 강렬한 표현이네요. 하지만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임신 출산은 절대로 수치와 계량화해서 따질 수 없음. 임신 출산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 검사, 영양제 등등 해야 할 때 써야 하는 휴가는 어떻게 환산해서 줄 건지, 그동안 휴직이라도 해야 되면 못 버는 돈은 어떻게 보상할 건지, 정말 끝도 없는 계산이 필요하겠네요. 임신성 당뇨가 생겼을 때 의료비, 호르몬 변화로 인한 신체 변화의 복구 비용,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몸에 칼을 대는 수술 비용까지, 이 모든 걸 어떻게 계산해서 반반할 건가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해서 특정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그 음식이 비싸다면 그것도 반반일까요? 태교를 위해 산부인과에서 권하는 비싼 영양제들, 엽산, 철분제 등등도 반반일까요?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유 수유를 위한 특별한 식단, 유축기, 모유 저장팩, 수유복. 이런 것들은 오직 여성만이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반반으로 나눠야 할까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출산으로 갑질할 거면 애초에 결혼을 안 하면 된다 는 의견도 있었어요. 애초에 생활비 반반은 애 있는 집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말이다. 문제는 애도 안 낳겠다면서 반반 각출도 안 하겠다. 남편 외벌이도 문제 없다며 남편 가스라이팅하며 거머리짓 하는 것들이 많은 게 발단이지, 양쪽 다 나름의 논리가 있네요. 실제로 일부 여성들이 경제적 기여는 하지 않으면서 모든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일부 남성들이 경제적 부담만 반반하고 다른 모든 의무는 여성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생활비를 반반 내는 부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분은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나 반반 했는데 이혼함. 생활비 반반 내도 나는 밥 한 공기도 안 먹고 걔는 2인분 처먹는데 그 새끼는 밥도 안 하고 육아도 나보다 훨씬 적게 해서 이혼함. 돈만 반반하고 나머지는 반반을 안 함. 이게 바로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돈은 정확히 반반 내지만 집안일이나 육아는 여전히 여성이 더 많이 하게 되는 현실 말이죠. 이분은 반반 내면 시애미가 간섭 안 할 줄 알았더니 반반에도 허구한 날 찾아와서 간섭하고 들들 볶고 시짜질 하더라.
고도하셨어요. 결국 돈만 반반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 그대로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패턴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생활비는 반반 내지만 장보기, 요리하기, 설거지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등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아이가 생기면 더 심해져요. 기저귀 갈기, 밤중 수유, 아이 병원 데려가기, 어린이집 소통하기 등등. 심지어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댁 제사 준비는 며느리가 하고 친정 행사 비용은 반반 내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반반 문화가 생긴 걸까요? 한 남성 댓글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남자가 돈 벌고 여자가 살림하고 육아하고였다. 근데 시대가 변했고 여자들이 일하고 퇴근한 남자들한테 살림과 육아를 요구함. 웃긴 건 여자 보고 그럼 네가 일해. 남자가 일 안 하고 육아하고 살림할게 하면 이건 안 된다 함. 이분의 논리를 정리하면 결국 남성들은 일하고 살림 육아도 해. 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럼 돈도 반반 내자. 는 주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논리에도 허점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그럼 남자가 전업주부하고 여자가 외벌이 해도 된다. 고모 말하는데 정작 그런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남성들이 많거든요. 사회적 시선이나 자존심 때문인지 실제로는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게다가 생물학적인 차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임신, 출산, 모유, 수유 등은 아무리 평등을 외쳐도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반반이라는 잣대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여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맞벌이 해야 하면 더더욱 여자는 결혼하면 손해야. 맞벌이 안 해도 희생해야 할 일이 천지인데 그런 결혼을 남자가 돈까지 갖고 와라? 정말 여자 골수까지 빼먹겠다는 남자야.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결국 여성들이 보기에는 결혼 자체가 이미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인데 거기에 경제적 부담까지 반반 지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기혼 여성들의 가사 부담 시간이 미혼 때보다 현저히 늘어나는 반면 기혼 남성들의 가사 부담 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결혼 후 여성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남성의 삶의 질은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생활비만 반반 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평등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돼요. 특히 아이 문제는 정말 복잡합니다. 솔직히 동의함. 그런 부부들은 애 낳아도 각출할 건가 궁금. 애 옷 하나 사는 것도 각출. 같이 합쳐서 재산 불려나가야지. 각자 생활비 내고 남은 건 마음껏 펑펑 쓰면서 미래 준비가 가능함? 정말 현실적인 지적이에요. 아이 기저귀 하나, 분유 하나 살 때마다 계산기 두드릴 건가요?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도 반반 낼 건가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할까요? 피아노 학원 월 15만 원, 태권도 학원 월 10만 원, 영어 학원 월 20만 원. 이런 걸 매달 계산해서 반반 낼 건가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응급실비도 반반일까요? 아이 옷이나 장난감은 또 어떻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옷 사이즈가 계속 바뀌는데 그때마다 이번 달 아이 옷값은 12만 원이니까 6만 원씩 내자. 고 할 건가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완전한 각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육아용품비, 교육비, 의료비 등등. 이 모든 걸 매번 계산해서 나누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게다가 아이 관련 지출은 예측이 어려워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성장 속도도 다르고 필요한 물건들도 수시로 바뀌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계산해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대안은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대끼리 결혼하면 자기만의 재테크 방식이 있고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싶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음. 근데 애가 없을 때나 그렇고 애 생기면 솔직히 반반 불가능이지. 딩크족 더블 인컴 노켓, 즉 맞벌이에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각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네요. 실제로 아이 계획이 없고 각자의 경제적 독립을 중시하는 부부라면 이런 방식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딩크여도 저거 이해 안 됨. 네 거, 내 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부부냐. 는 의견처럼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부부라는 관계에서 모든 걸 계산적으로 나누는 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부부 관계에서 지나친 계산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랑과 신뢰는 기브앤테이크의 균형보다는 서로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물론 경제적 투명성과 공정성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모든 걸 계산기로 두드려야 하는 관계라면 과연 그게 건강한 부부관계일까요? 실제로 반반 각출을 실천했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 생각할 점이 많아요. 진짜 정확히 나누면 반반 괜찮은데 남자들이 여자의 책임은 안 나누면서 반반거려서 반반이 싫은 거. 그리고 지들이 더 처먹는 건 어쩔 거야? 결국 핵심은 정말 공평한 반반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돈만 반반이고 나머지는 기존 방식 그대로라면 그건 진정한 반반이 아니라 여성에게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수입 차이예요. 만약 남편이 월 400만 원을 벌고 아내가 월 250만 원을 번다면 똑같이 생활비 150만 원씩 내는 게 공평할까요? 남편은 250만 원이 남지만 아내는 1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수입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여겨지죠. 남편이 62%, 아내가 38%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 또 반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반대되는 케이스는 어떨까요? 일부 댓글에서는 가난한 남자들이 결혼은 하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 여자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런 시각에서 보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남성들이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평함이라는 명분으로 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거죠. 특히 여자는 결혼하는 순간 애 낳아야 하고 밤에 남자 성욕 풀어줘야 하고 시댁 챙겨야 해 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거기에 경제적 부담까지 반반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리예요. 하지만 이것도 극단적인 시각일 수 있어요. 실제로는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진정한 평등을 추구하는 남성들도 있을 테니까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 변화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결혼 후에도 자신의 경제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 이전 세대와 달리 경제적 독립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결혼 후에도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경제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반반 각출, 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이상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평등을 지향해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차이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각 부부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차피 너 결혼 못할 거니 신경 꺼 라는 식의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예를 들어 둘 다 비슷한 수입을 가진 부부라면
생활비를 반반 내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수입 차이가 크다면, 또 아이 계획이 있다면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야겠죠. 실제로 성공적인 반반 각출 사례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정말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점이에요. 돈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집안 행사 등 모든 걸 철저히 분담해요. 둘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한쪽이 출장을 많이 가면 그 기간 동안은 집에 있는 쪽이 더 많은 가사를 담당하는 식으로요. 셋째,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한다는 점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분담 비율도 조정하고 불만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해서 해결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이 모든 부부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계산하는 관계 보다는 주고받는 관계 늘 선호하거든요. 실제로 내 주변에선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남자랑 결혼할 거면 딩크로 살 듯. 아니, 안 하는 게 낫겠다. 는 의견처럼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완전한 각출 부부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보다는 애 키우면서 각출하는 부부 흔치 않은데 넌 어떤 세상을 사는 거임? 애 안 키우면서 각출하는 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 언급할 필요가 없고 라는 의견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의 각출과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의 각출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럼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서구권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들이 많아요. 우선 육아휴직이나 출산 지원 제도가 더 잘 되어 있어서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또한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도 달라요. 서구권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가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자연스럽게 가사를 분담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자는 밭길, 여자는 집일. 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어서 진정한 분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화적 차이도 있어요. 시댁, 친정 같은 개념이 서구권보다 우리나라에서 훨씬 강하거든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도 많고 거기서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도 많아요.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반반이라는 잣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생활비 반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첫째, 완전한 반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해요. 생물학적 차이, 개인차,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모든 걸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누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둘째,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해요. 돈만 반반 내고 다른 책임은 기존 방식 그대로라면 그건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어요. 셋째, 각 부부의 상황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해요. 어떤 부부에게는 각출이 맞을 수 있고 어떤 부부에게는 전통적인 방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넷째,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반반 하자거나 전부 내가 낼게. 같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유연성을 유지해야 해요.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임신, 출산, 승진, 이직 등 인생에는 변수가 많거든요. 여섯째, 사회 제도의 개선도 필요해요. 육아휴직, 출산 지원, 보육시설 등이 잘 되어야 진정한 평등이 가능해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랑과 계산은 별개라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물론 경제적인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랑과 신뢰를 해치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럴 거면
결혼 왜 하냐? 는 원래 글쓴이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단순히 경제적 동반자를 찾는 거라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인생 파트너를 찾는 거라면 때로는 계산을 넘어서는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국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생활비 반반 결혼.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도 궁금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